아이들이 글을 잘 쓰게 하고 싶으시다면요, 절대 백지에서 시작하게 하지 마세요. 글쓰기 훈련이 잘 되지 않은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글쓰기를 잘해야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글쓰기는요, 머리가 좋아지는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글쓰기는 뇌가 너무나도 싫어하는 행동이죠. 백지에 글쓰기부터 시키는 겁나는 행동을 어려서부터 해야 한다면 아이들은 글쓰기를 싫어하는 어른으로 자라게 될 겁니다. 백지 위에 글을 쓰게 하는 대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버드 출신 교수님에게 직접 배웠던 글 잘 쓰는 방법입니다. 제가 글쓰기 책을 30권을 넘게 봤는데 어떤 책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방법으로 석사 논문을 도움 없이 썼고, 그리고 경제연구소 연구원으로 수많은 보고서 작업을 어렵지 않게 했습니다. 퇴사 후에는 1년간 독학을 해서 드라마 공모전 최종심까지 올라가 보기도 했었어요. 글 잘 쓰는 방법을 다루는 많은 책들을 보면 백지에서부터 쓰는 방법을 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런데 아이들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 자체를 잘 쓰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쓴 글을 고치고 또 고쳐봐야 초보였던 쓰레기가 조금씩 다듬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글 쓰는 스킬이 상대적으로 빨리 늘질 않습니다. 제가 훈련을 받았던 글쓰기 방식은 바로 이건데요. 바로 다른 사람이 쓴 글을 고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저는 학부 때부터 교수님 글을 고쳤었는데요. 고쳐야 할 부분을 반드시 찾아와라, 이런 미션이 내려졌었기 때문에 고쳐야 할 부분을 미친 듯이 찾아봤던 기억이 납니다. 제 경험에 비춰보면 이미 완성된 글은 고칠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초고를 고치고 또 그 고쳐지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데요. 아쉽게도 그 부분은 도제식 교육을 받지 않으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미 쓰여져 있는 글을 고치는 훈련은 백지 위에 처음부터 써내려가는 훈련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글쓰기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훈련 방법입니다. 이때 글을 수정하는 단계는 크게 3단계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단순 오탈자나 문장 호응이 맞지 않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본인이 글을 쓸 때는 본인 습관과 어투가 글에 묻어나기 때문에 자기가 쓴 글일 경우에는 자기는 틀린 걸 찾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근데 남의 걸 찾을 때는 이게 깨알같이 잘 보입니다. 특히 제가 했던 것처럼 이제 숫자를 다루는 그런 글들을 쓸 때는 숫자 하나하나, 계산 하나하나까지 틀리지 않은지 모두 검토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두 번째는 전체적인 글의 논리 구조를 보는 것입니다. 글을 잘 쓰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초고부터 완벽하게 쓰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간혹 의식의 흐름대로 쓰여져 있는 곳들이 있고요. 또 예시와 주장이 어울리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서 그런 오류가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고 새로 고쳐지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볼 수 있으면 진짜 본인의 글쓰기 능력이 확실히 업그레이드 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 글 전체를 구조적으로 보는 훈련이 가능하기 때문에 책을 빠르게 읽고 또 머릿속으로 구조화하는 훈련도 같이 할 수가 있어요. 긴 글이나 짧은 글이나 구조 자체는 비슷하기 때문에 짧은 글을 계속해서 보면서 훈련을 해서 연습을 하다 보면 긴 글도 잘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글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무조건 없애는 훈련을 해보는 겁니다. 없어도 될 것 같은 부적절한 예시나 또 쓸데없는 TMI를 없애서 깔끔하고 담백하게 만드는 연습이에요. 그리고 문장에서 그리고 그러나 같은 접속사를 없앨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같은 접속사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 있는데, 글이 논리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면 생략해도 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필요 없는 접속사를 모두 생략하는 훈련을 해봅니다. 저희 지도 교수님은 접속사를 거의 쓰지를 않으셨었어요. 그래서 초고에는 접속사가 쓰여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최종 원고를 보면 항상 삭제가 되어 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글을 쓰다 보면 글이 좀 더 품격 있고 자신감 있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논리 구조에 자신이 없으면 접속사를 모두 빼버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건 모두 덜어낼 수 있도록 구조를 탄탄히 해보는 훈련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글쓰기를 아직 훈련해보지 않은 어린아이들이나 글쓰기 초보가 백지에서부터 혼자서 글을 써내려가는 연습을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글쓰기 책 같은 거 보면 오레오 방식 이렇게 해서 글의 기본적인 구조를 주어주고 이 부분에는 이런 내용, 이 부분은 이런 내용을 적어보세요 하고 이제 글쓰기를 가르치는데 그 안에 뭘 넣어야 될지 자체를 모르는데 구조만 알고 있으면 뭘 합니까? 그리고 그런 구조는 외워서 익히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잘 쓴 글들을 보면서 그 글을 분석해가면서 스스로 체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글을 분석해보는 연습은 읽기와 쓰기를 동시에 훈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개인적으로 글이나 문장이 좋다고 생각되는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릴게요. 책은 칼럼계의 아이들이라고 불리는 김영민 교수의 공부란 무엇인가라는 책인데요. 중학교 이상 정도 되면 아이들이 내용을 이해하면서 볼 수 있는 책이기도 하고 문장 자체가 수려하고 리듬감 있는 글로 쓰여져 있어요. 문장을 이렇게까지 매력 있게 쓸 수 있구나라는 걸 배울 수가 있고
있고 유머러스함을 잃지 않고 글을 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이 내용을 읽어보시는 것도 좋지만 글 한 편을 집중적으로 읽어보면서 내가 편집자가 된 마음으로 글을 한번 수정을 해보세요. 글쓰기 훈련이 많이 안 된 상태, 그리고 인풋이 많이 없는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백지에서부터 글을 쓰는 건 너무나도 힘들어요. 이미 쓰여진 글들을 많이 읽고 그 글을 흉내내서 써보고 그리고 그 글을 한번 고치는 연습을 통해서 글을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훈련을 한번 해보시면요. 여러분들도 또 여러분의 자녀들도 글쓰기가 퀀텀 리프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반부마마였습니다.